주민등록법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등록법 공부하기 시간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에는 주민등록법 조문을 분석하고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했는데요. 이번 주 사실조사 기간이어가지고 준비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단하게 신청서 어떤 거냐면 7호서식 신청서를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7호서식 신청서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신청서 맨 뒷면에 있는 유의사항 작성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다 읽어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걸 읽어보고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다 알면 법에 대한 이해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걸 한번 다 같이 끝까지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자, 이렇게 생겼죠? 여기 보면 시행규칙 별지 7호서식 2021년 1월 20일 날 최종 마지막으로 개정됐었습니다. 3쪽짜리 신청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인쇄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본인인 경우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써 있는데요. 이 표현은 좀 곱씹어 필요가 있는데 주민등록법 시행령 47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신청은 구술, 서면 또는 무인민원 받기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간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자문서가 정부24를 의미합니다. 다시 양식으로 들어와서요. 자,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그 다음에 법인일 경우로 나뉩니다. 개인일 경우는 뭐 특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기 주민등록번호라고 되어 있죠. 최근에는 이 신청서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쓰게끔 하려면 고유식별 번호와 관련한 법령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청서에서는 주민번호를 쓰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주민등록번호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고유식별 번호 관련한 규정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법인 신청이죠. 자,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일단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볼 텐데요. 자, 기관명, 사업자 등록 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법인 인감도장에 찍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 인감도장 안 찍어도 됩니다. 자, 법인의 직원이 옵니다. 직원이 오면은 방문자 성명, 그 다음에 주민번호, 연락처를 씁니다.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여기다 쓰고 서면 위임장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줘야 됩니다. 좀 복잡하죠? 유의사항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신청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청인이 본인의 주민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예 이 신청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를 여기다 기록하는데 우리가 성명 주소 또는 성명 주민번호를 둘 중에 하나는 써야 되죠.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법령에서 보면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성명 주소를 알거나 성명 및 주민번호를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기재하면 우리가 교부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청 내용을 우리 이제 민원인들이 작성하겠죠. 주민등록표는 열람 또는 교부입니다. 그래서 열람 내역에도 등본사항을 열람하거나 초본사항을 열람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은 거의 민원 신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알려고 하지 않고 규정도 잘 보지 않는데요. 엄연히 하나의 신청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표 열람 신청 역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민등록표 열람하러 왔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신청서를 쓰고 열람 내역 작성하게 한 다음에 열람해주면 되는데 그 열람해주는 방법 역시 시행령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 법령을 공부할 때 다시 볼 거니까요. 그건 좀 나중으로 미뤄둘게요. 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月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자, 등본 사항의 전부 포함, 초본 사항의 전부 포함 둘 중에 선택하면 밑에 선택할 필요 없겠죠. 자, 하나씩 볼게요. 등본 교부, 초본 교부. 등본 교부에서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자, 세대 구성 사유, 세대 구성 일자, 발생일, 신고일. 자, 세대가 구성되는 일자와 사유. 이건 세대주에게 나타나겠죠. 세대원들은 구성 사유, 구성 일자가 아니라 편입 사유, 편입 일자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변동 사유.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 세대원, 외국인의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세대원의 세대주와 관계, 또 동거인. 이건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초본 교부 사항에 보면 자,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포함 여부 중요하죠.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전체랄지 직접 입력할지, 그 다음에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의 성명 및 과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번호 뒷자리,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의 관계, 마찬가지로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병역사항, 자, 국내 거주 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자, 외국인이 국적 취득을 해서 주민등록자가 될 경우에 이 사항을 신청할 수 있죠. 자, 용도 및 목적, 이해관계일 경우에 용도 및 목적 또는 가족 간 발급일 경우에도 용도 및 목적 꼭 써야 됩니다. 증명자료 첨부해야 될 거 있으면 첨부해야 되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47조 및 48조에 따라 일단 47조를 중요시 여기면 됩니다. 47조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 47조를 꼼꼼하게 하나씩 사실은 읽어봐야 됩니다. 읽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꼭 한 번은 다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볼게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주민등록 시행규칙 18조 1항 각 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시행규칙 18조 1항은 뭐냐면 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수수료, 주민등록법, 수수료는 17조 2항, 법 29조 1항 및 29조 2의 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과 같다. 어쩌고저쩌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등초본 교부 또는 전입세 확인서의 교부는 400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 전입세 확인서의 열람은 건당 300원.
여기서 주민등록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포함합니다.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는 300원이고 하나는 400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등록 외국인 또는 제외등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 신고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해야 됩니다. 명함은 안 됩니다. 명함은 공식적인 서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직인이 찍힌 재직증명서 또는 직인이 찍힌 사원증을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무엇과 같이? 신분증명서.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등입니다.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포함해서 여권,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운전면허증,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증이 있습니다. 면허증, 건설기계 면허증, 뭐 이런 것도 다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으로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면 지문 확인을 통해서, 엄지 지문 확인을 통해서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사원증이나 또는 재직증명서는 반드시 법인은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관계인 때문에 이 법인 방문자에 대한 신분증명서, 사원증, 재직증명서 검토를 꼭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본인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만을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 이미지 서명기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하여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이 없는 거죠. 신청서 작성 없이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한글 성명으로 서명하면 됩니다. 자, 유의사항 3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8조 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도 마찬가지고요. 관계법령에서 주민등록 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면제됩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대표적인 케이스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국가기관이 아니죠. 무슨 조합 이런 거거든요. 이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러 와오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해줄 수 있어요. 이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요거 되게 유족이 독립유공자 본인은 당연히 그 면제가 되죠. 그다음에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유족이 뭐냐면 독립유공자가 죽어야 됩니다. 독립유공자 사망하면 그분들이 유족이 되는데 선순위자가 된다는 것은 상속을 말합니다. 상속. 선순위 상속자를 말하는데요. 선순위자가 누구냐 하면 요거는 요걸 봐야 됩니다. 민법 1000조
상속의 순위. 그래서 선순위 유족이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피상속인의 배우자까지 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없으면은 피상속인의 직계 전속과 배우자가 되겠죠. 그래서 또 1, 2번이 없으면 또 세 번째가 선순위 유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걸 보고 분석하면 돼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세요. 그 외에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지원법 5조 보호대상자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요거 알아둬야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한 통 발급하는 경우도 무료입니다. 4. 신청인은 신청 내용란의 각 항목의 포함 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한 것을 우리는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안 했어요. 만약에 여기를 표시를 안 했는데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에 표시를 했어요. 안 준다. 그럼 우리가 안 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심사하고 검토하는 겁니다. 심사해서 결정하는 거죠. 주민등록 시행규칙 13조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13조 5항에 보면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관계 증명 자료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해야 된다 돼 있죠. 이 경우 신청인의 신청 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열람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청이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을 기재된 사항이잖아요. 기재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재된 사항에 기재되지도 않은 사항을 우리가 제공해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우리가 검토해야 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유의사항 5번 볼게요. 상속 등기 대위 신청을 위하여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이 유의사항 중에 제일 어려운 항목인데요. 상속 등기 대위 신청이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채권자가 사망을 하면 그 상속인들이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 채무자의 상속인들은 채무자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가 상속 등기를 채무자 것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자, 등기 신청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A에서 B로 등기하는 겁니다. A에서 B로. 여기가 매수인이죠.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는데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A가 만약에 이거를 상속관계로 보면 A가 피상속인, B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B가 정상적으로 상속 등기를 하게 되면 B가 상속 등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A가 채무자입니다. A가 채무자니까 B는 A의 상속인이더라도 A의 재산을 상속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채권자는 대신 B가 해야 될 일을 대신 상속 등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럴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관련 법에서 인정해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가 상속인들의 또는 피상속인의 초본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왜 우리가